네, 어머님들 여기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아까 교과 성적, 내신 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친구들이 이 교과 전형으로 쓰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전교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1점대 극초반이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뭐 1.0, 1.00 이런 방식으로 그 내신 평균이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이제 연세대 의대를 이제 교과 전형으로 썼을 때 1.03인 친구가 쓰고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교과 성적을 내는 방식이 Z 성적도 있고 일반 석차 등급도 있고 그래갖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1.03인 친구가 썼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사특목 아이들이 노리는 전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인원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게 일반고 친구들하고 자사고 그 외고 친구들 이제 전부 그 종합적으로 이제 겨루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같이 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으로 보완을 해갖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최근의 경향으로는 교과 성적을 좀 더 많이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은 이제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 활동 같이 보지만 그래도 비교과 활동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 뭐, 인문계열 같으면은 뭐 이제, 뭐 이제 토플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기도 합니다. 뭐 이제 이런 전형들이 있어서 근데 특기자 전형도 요즘에는 이제 엄청나게 축소가 돼서요. 예전 같으면은 그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썼지만은 이것도 이제 인원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우리가 수시에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인원이 되게 적어요. 지금 이제 논술로 쓸 수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은 연세대학교 한 2, 30명 정도 이 정도를 뽑으니까 10%를 채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는 전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시인데 정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이제 가는 전형이죠. 그래서 수능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에서 뭐 내가 내신이 좀 딸린다, 비교과 활동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갖고 수능 점수 잘 받아서 갈래라고 할 때 쓰는 전형이 정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따가 제가 그 서울대 합격생들 뭐 이제 그 합격자 수 이런 것을 바로 넘어가서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 수를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어떤 전형에 이제 강한가, 이제 그걸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거죠. 자, 전국 단위 이제 자사고에서 서울대 합격자 수를 이제 한번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합격자 수 추이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 22학년도, 작년 21년도에 22학년도 입시를 치렀기 때문에 그 22학년도 입시에서 어떻게 나타났나 한번 봐요. 이제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그 합격자 수, 서울대 합격자 수를 내고 있는 데가 외대부고잖아요. 외대부고 77명, 그리고 하나고 42명, 그리고 상상고 31명, 민사고 25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 북일고, 인천, 하늘고, 김천고, 뭐 포항제철고, 현대 청호고 등등 뭐 이렇게 우리가 10개 이제 자사고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선 주로 이제 저 4개의 자사고 위에 있는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민사고를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 외대부고가 77명이죠. 77명인데 잠깐 펜을 좀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수시가 36명, 정시가 41명. 그러니까 수시도 많이 보내고 정시도 많이 보내요. 그죠? 하나고는 수시가 41명이고 정시가 1명이에요. 이 하나고는 정시로는 이게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고는 수능 교육을 그렇게 많이 안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죠. 이런 분위기인 학교가 어디냐면은 바로 민사고죠. 민사고도 수시에서 23명, 그리고 정시에서 2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고 민사고는 어떤 학교다? 수시형 학교다. 수시형 학교. 그러니까 일단 내신 성적을 이제 좀 잘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학교들 특징이 비교과 활동이 엄청 많아요.
그 비교과 활동이 엄청 많고 이제 그런 비교과 활동이 내가 이제 밀려나는 그 내신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활동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고 민사고 수시 실적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상고는 그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여기 8명 정도 가고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제 내신으로 승부 보기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고 서울 그 정시로 이제 많이 가고 있죠. 정시로 23명. 여기는 정시형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시형 학교는 상상고, 수시형 학교는 하나고, 민사고, 그 수시 정시 양쪽을 잡고 가는 학교는 외대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어머님들께서는 이게 또 요것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여기 합격자 수. 외대부고는 저렇게 많은데 하나고라든지 상상고 뭐 이런 데는 상당히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합격자 수로 보면 뭐 민사고 25명이니까 뭐 적은 것 같지만은 민사고 정원이 160명입니다. 160명이니까 여기가 한 15% 정도가 서울대를 간다고 보시면 되죠. 15% 정도요. 그리고 상상고는 상상고가 10% 정도도 채 되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 보이죠. 근데 어머님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상고는 의대 합격자 건수로는 이제 또 그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학교의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고가 210명 정원에 42명이 가니까 거의 20%가 서울대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아마 석차 등급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3%가 1등급입니다. 3% 1등급, 그 다음에 7%까지가 2등급, 7%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이제 7%를 더해서 8%를 더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저기는 4%까지가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7%를 더해서 11%까지가 2등급이고 그 다음에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0% 정도가 같다는 얘기는 3등급대에서도 지금 서울대를 이제 간다라고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순서대로 그냥 그 서울대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등급대에서도 서울대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외대부고도 수시에서 지금 36명 갔으니까 10% 정도 갔지만 외대부고도 상상고와 마찬가지로 의대 합격자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학교 특성을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광역자사고예요. 광역자사고. 그하고 일반고, 서울 강남권에 있는 물론 이제 강남, 송파, 서초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조사를 해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들도 이렇게 합격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여기 20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합격자 수만 볼 게 아니라 항상 요것들을 함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고 400명, 36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하고 정시 합격자 수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이 공통된 특징. 일단은 서울대 합격자 건수, 이 합격자 수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0% 또는 10% 미만으로 한 8%나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뭘로 가고 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정시의 절대적인 이제 그 높은 비중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시가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시가 이것은 사실 이제 첫 번째는 학교에서 내신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제 비교과 활동이 그렇게 이제 심화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그 대학들에 그렇게 어필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그 내신이 내가 잘 안 나온다, 내가 그 뭐 일반고거나 아니면 이제 광역 자사고라고 그럴 때 뭔가 내가 내신에서 좀 밀렸다라고 할 때 정시로 트는 학생들이 이제 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보통 그래서 이게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있는 학교들을 이제 조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쪽 대치권에서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비교를 해놓은 것이 이제 그 다음 표인데, 이것은 사실 앞에서 이제 그 인원들 뭐 비중들 이런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대 합격자 다음에 이제 또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네에서는 거의 이거죠. 의대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크죠. 네, 그래서 의대 합격자 수도 보게 되면은 이제 외대부고 합격자 수가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합격 건수예요. 합격 건수. 그래서 이제 그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지금 80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대 합격건이 80건이기 때문에 한 명이 세 군데
뭐 합격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N수생 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모든 고등학교들의 대입 실적 통계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학교든지 그 사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고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의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지원을 하려면은 내신이 극상이어야 돼요. 극상이어야 되는데 극상은 사실 몇 명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하나고 같은 데서 수시에서 의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닌 거죠. 뭐 내신이 뭐 이제 2.5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친구들이 수시에서 의대를 못 간다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정시로 바꿔서 의대를 가야 되는데 하나고 같은 데는 이제 정시형 학교가 아니었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41명 수시로 합격하고 정시로 1명 합격하고 뭐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물론 그 22학년도 이건 21학년도 연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수시에서는 의대로 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정시로 가려고 하려면은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능형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의대 합격 건수는 적어요. 그러면은 아까 외대부고는 정시하고 수시가 다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 건수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상산고는 정시형 학교였죠. 그래서 정시에서 이렇게 의대를 석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독보적으로 또 보이는 데가 이제 현대 청고 같은 데가 의대 합격 건수가 많죠. 포항제철고도 좀 많은 편이고요. 네, 요것들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는 사실은 수시로는 저렇게 많은 합격 건수를 만들지 못해요.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권에서도 강남 서초 그리고 이제 송파 쪽에서도 보면은 꽤 많이 의대를 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동네 강남권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휘문고잖아요.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 서초 쪽에서도 69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재수생, 뭐 삼수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학교들은 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정시형 학교였죠. 정시형 학교들. 그러니까 정시형 학교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을 해갖고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의대를 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뭐 굳이 자사고를 꼭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정시인지 수시인지 이걸 잘 모르겠고 일단은 나는 수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정시라도 생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외대부고가 1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외대부고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가서 내신을 잘 따고 비교과 활동은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것들 순서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런 비교과는 자연적으로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데를 가면은 이제 상당히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내신이 미끄러져도 이제 같은 친구들이 모여서 정시를 같이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의대 가려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대 실적도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거고요. 상산고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해보라고 넣은 건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사고를 선택하는 이유, 첫 번째, 일단 서울대 진학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외대부고와 상산고는 의대 진학률이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학교는 우리가 의대 생각하고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학교입니다. 의대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뭐 수시에서도 의대를 좀 많이 가요. 외대부고 같은 데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서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자사고들 이들 학교들은 연세대와 고려대 진학률도 대단히 높아요. 이 학교들 보면은 뭐 기본 한 뭐 40건 이상 이렇게 연세대 40건 이상 뭐 고려대 40건 이상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진학률이 좋은 학교다라고 하는 거. 뭐 이게 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강남 쪽에 있는 학교들도 이 일반고에서도 뭐 연세대나 고려대 가는 건수는 한 40건씩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독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 가면 중간 이상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성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중간만 하더라도 중대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내가 그래도 그 학교 가서 이 정도 하면은 못해도 여기는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물론 이 학교들을 지원할 때는 요 학교들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스카이, 의대 이렇게 생각하고 진학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요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것만 있지는 않은 게 우리가 이 학교들을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뭐가 또 있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훌륭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뭔가 한따꼬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보다 훌륭할 수도 있고 내가 더 훌륭할 수도 있지만 다 훌륭한 친구들이고 훌륭하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죠. 성장, 발전, 그런 잠재력이 이제 큰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도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머님들 보면은 이제 이쪽 강남권 아닌 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공부를 상당히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래 다른 그 지방이나 뭐 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너 왜 공부하니? 뭐 이제 이런 반응이 있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 보면은 친구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뭐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자사고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리고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이 만족도가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뭐 학교 만족도는 뭐 이제 급식에서부터 뭐 시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제 상당히 이제 열정적으로 가르치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이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을 많이 충족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꽤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사고를 살펴봤는데 이제 외고를 살펴볼게요. 어머님들 여기에서 이제 외고하고 자사고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물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이제 외대보고는 인문계열도 따로 뽑고 자연계열 따로 뽑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계열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저는 인문계열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외고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사고에 갔을 때 자사고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과 친구들, 우리가 자연계열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문계열 친구들이 가서 사실상 좀 이제 내신 성적을 따기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신을 분리해서 따지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수 1, 2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사실 2학년 과목까지죠. 거기까지는 내신을 통합해서 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자연계열로 진학하는 친구들에 비했을 때 인문계열 친구들이 훨씬 더 이제 손해를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외고에 가서 인문계열 애들끼리 모여놓고 이제 내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것은 외고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광역자사고, 여기 지역자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고로 진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요. 자, 이걸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울 주요 외고 4개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외고, 49명, 그 다음에 한영외고 20명, 23명, 24명. 예, 여기는 뭐 20명 이제 살짝 넘게 이제 비슷한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대원외고 한번 보세요. 대원외고 33명, 16명. 수시가 2배로 많기는 한데, 거의 2배로 많기는 하지만, 2배로 많기는 하지만은, 정시도 꽤 많은 인원이 가고 있습니다. 49명 상당히 많죠. 아까 하나고보다 학생 수는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서울대를 합격하고 있어요. 이거 단순 계산하면은 거의 여기서도 20% 정도까지 가니까 3등급이 넘어가서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한영외고 거의 여기는 한 10%, 명덕외고 여기서 한 10%, 대열외고 한 10%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외고들의 특징은 보통 이 수시가 좀 더 이제 강한 학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고에서도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수행평가 이런 거 아니면 학교에서 발표 활동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기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면서 요 강남권을 좀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치동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정시에서도 이제 좀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원외고가 외고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독보적이다. 이 학교들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2배 이상의 이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외고가 상당히 이제 서울대 입시에서는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그 연세대나 고려대나 이런 데도 뭐 40건 이상씩 이제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스카이를 가는 데서 상당히 이제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외고로 중심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면은 이제 국제고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근데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서울대 합격생이 합격 비율이 한 10%가 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정시, 수시 다 합쳐서인데, 이제 또 수시만 놓고 봤을 때는 7명, 9명, 9명, 12명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국제고는 이제 국제고를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 외고를 가서 진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 이제 국내 대학 간다라고 그럴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이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아까 이제 많이 가는 학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9명, 18명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요 명수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외고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일단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정원이 거의 뭐 1.5배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또는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1.5배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학교들 대부분이 뭐가 강하냐면은 자연계열이 강한 거죠. 그죠? 요즘에 뭐 이제 회문고 같은 데는 거의 이과반이 아마 한 반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뭐냐면은 이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여학교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절대 다수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대부분이 자연계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이 학교들을 가갖고서는 그렇게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외고 학생들은 이건 거의 절대 다수가 다 인문계입니다. 사실 한의대를 가갖고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뭐 한두 건이지 제가 볼 때 5건도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고는, 그러니까 인문계로 내가 진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이 외고 적극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일반고에 갔을 때 오히려 내신에서 내가 그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과 잘하는 친구들한테 뭐 이제 밀려나는 게 이제 수학 같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밀려날 수가 있어요. 수학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올해 정시 입시에서도 보면은 자연계 갔던 애들이 뭐 인문계 이렇게 돌려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보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사실 수시에서는 인문계로 못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정시 입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계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해서 인문계를 많이 지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 경영이라든지 연세대 경제, 경영, 그리고 이제 이과 친구들이 쓸만한 학과가 이제 그 뭐 응용통계 아니면은 뭐 문헌정보 이런 학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이과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서 인문계 친구들이 계속 이제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계들이 인문계로 이제 옮겨 쓰지만 사실 이 외고 친구들이 수시에서 이렇게 자리를 점하고 있는 요것들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못 돌렸습니다. 왜냐면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인문계하고 관련된 활동이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그렇게 옮길 수 있어서 수시에서는 못 옮겨요. 그러니까 이 외고로 갔을 때 자연계 학생들로부터 어떤 공격당하는 그런 일도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외고 적극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입시에서 이과 친구들은 아까 외대부고, 하나고, 그리고 상상고, 민사고 같은 이런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가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인문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외고 이렇게 가는 것을 상당히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폐지 이슈는 거의 지금 이제 없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25학년도 폐지한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일단 뭐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자, 외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서울대 진학률 상당히 높죠. 서울대 진학률이 뭐 아까 보시면은 뭐 20% 이렇게 넘기도 하니까. 그리고 서울대를 못 가도 연구대 진학이 상당히 이제 쉬운 편입니다. 그 일반고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스카이를 딱 노리고 갈 때 일단 외고 간 친구들도 자사고 간 이과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카이를 생각하고 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중간보다 잘하면은 이제 성대를 갈 수가 있고 중간 정도만 해도 이제 중대를 갑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자사고하고 여기서도 훌륭한 친구들이 많죠. 훌륭한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건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리포트에 따르면은 학생들이 이제 보고 말로 하는 보고들 또 이제 글로 쓰는 보고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고를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입시와 관련해서 대입에서 자사고와 외고가 이렇게 유리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은 이제 아마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이 자사고하고 외고를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네, 이 입시, 그래서 이제 입시 일정으로부터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주요 외고, 근데 주요 외고가 아니라 주요 자사고입니다. 전국 이제 주요 자사고 보면은 보통 요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2월 9일에서 15일, 이게 작년 일정이에요. 작년 22학년도, 그러니까 21년에 시행했던 이제 전형에서의 일정입니다. 요때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뭐 일주일 내지 이제 10일 정도가 지나면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 이 1단계는 이제 교과 성적만으로 이제 냅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러면 2단계 서류 제출을 해요. 물론 이제 1단계에서 한꺼번에 다 서류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서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뭐 학생부 2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자소서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2단계 면접 평가가 요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 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말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좀 더 이제 뭐 민사 같은 거 훨씬 뭐 수년 전에 더 앞에도 있었는데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유가 전기 고등학교 입시가 요 직전에 끝납니다. 요 직전에. 그래서 12월 뭐 요때 상순경에 전기 고등학교들, 뭐 과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들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후기 고등학교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면접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최종적으로 요때 10월 말부터 1월 초에 걸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납니다. 자, 요거보다 이제 살짝 빠른 것이 외고가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서류 제출일은 거의 비슷하죠. 아까 12월 7일이나 8일이나 뭐 거의 비슷한데 외고들은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 공통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2월 3일에 발표되는데 1.5배수가 여기에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단계 합격자가 이 발표가 나면 이제 자소서를 제출합니다. 자소서 제출이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기 때문에 이때 자소서를 쓰기는 어려워요. 이때는 뭐 수정 정도만 하는 것이고 자소서는 미리 써놔야 되겠죠. 2단계 면접평가가 이제 20일에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24일날 최종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정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일정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년을 놓고 준비를 하는 그 시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 학교를 지원했을 때 내가 1단계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경쟁률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전형 방법이 외고는 거의 그냥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사고는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점수 내는 방법도 좀 다르고. 근데 이것은 각자 그냥 모집 요강에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요것들,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되는 과목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대부고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국수, 영사, 과, 이제 이것을 보시면 되고요. 역사가 들어있는 것은 내가 사회 과목이 없는 학기에는 이제 역사로 이제 집어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20%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 뭐 교과 사입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외대부고는 그냥 뭐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국수, 영사, 과에서 내가 B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안 쓰는 게 좋아요. 1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면접평가, 사실 이제 1단계 통과한 친구들, 사실 1단계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면접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별 문항 60점입니다. 여기서 이 교과 점수는 뭐 40점 이제 다 공통으로 동점일 것이기 때문에 이 개별 문항으로 보는 이 면접 평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면접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세 번째 설명회 때 더 자세하게 이제 드릴 텐데, 보통 자기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내요. 외대부고는 학생부를 거의 참고를 하지 않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상고는 국수, 영사,
또는 국수 0과. 내가 사회가 유리하면 사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에 B가 있다라고 하면 과로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요. 대신에 2학년, 3학년 전부 다 과학으로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죠. 과학에 B가 있다 그럼 사회를 선택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그 보면은 여기 20%, 2학년께 20%, 그러니까 2-1 20%, 2-2 30%, 3-1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학교는 특징이 3-2가 안 들어가요. 3학년 2학기가 그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1단계 자소서까지 미리 다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가 면접이 약간 여기 도전적이에요. 사실 면접은 다 도전적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창의 융합 인재 면접이라고 그래서 이게 60점짜리가 있고 인성 독서 면접이 있는데 이 창의 융합 인재 면접이 이제 수학 과학으로 이루어진 면접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 면접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DNA 입시랩에서도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 상상고의 창의 융합 인재 면접 대비를 위해서 이제 수학하고 과학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고요. 인성하고 독서라고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 독서 쪽이 상당히 어렵죠. 얘네들 그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이 독서 문항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독서 그리고 이 학교가 보면은 실제로 학교에 가서 이렇게 홈페이지 보고 자신들의 홍보 자료도 보고 하면은 독서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고전 독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독서를 좀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고입니다. 하나고가 교과 이제 40점 이렇게 돼 있고 국수형 각 2 비중입니다. 사회 역사 각 1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2학년 때는 20%, 3학년 때는 30%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학교가 이제 서류 평가 점수가 따로 있고 지금 면접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점수가 합쳐서 60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것들 잘 보시면은 이게 서류 평가에서 아까 이 상상고 같은 데도 일단 서류는 좀 중요합니다. 서류를 좀 잘 만들어 놔야지 이쪽에서 문제를 만들 때 내 면접 문제가 나올 때 좀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대부고는 면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학생부 이제 중요하게 안 본다. 근데 하나고는 이 서류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하나고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면접평가는 뭐 자기주도 학습 35점 인성영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뭐 외대부고에서 진행한 것 같은 이런 개별 문항으로 내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고 들어갑니다. 이런 그 문제들 여기 그 개별 문항으로 학생들이 낸 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면접들은 우리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 60에서 80개 정도? 이 정도 문제를 만들면은 보통 그 비슷하게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면은 뭐 일단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고가 있는데 민사고는 약간 여기 독특해요. 거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전 과목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 학교들하고 다르게 B가 있어도 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성적만으로 딱 자르지는 않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B가 있어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얘네들은 이 교과 성적 그리고 최종 합격에서도 이 교과 성적도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나중에 이 면접이 엄청나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이 면접이요. 그리고 면접이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면접 준비가 좀 더 일찍 시작이 돼야 되는 학교예요. 뭐냐면은 국, 영, 수, 인성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선택은 물화생지 사회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면접도 각 20분이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학생들한테 계속 파고들면은 우리가 소위 털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접을 보게 되는 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기가 1단계하고 2단계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사고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고는 그냥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160점 만점인데 4개 학기 A가 40점이기 때문에 4개 학기 160점 만점이 돼요. 그리고 B가 하나라도 있으면 36점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영어만 보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영어로만 보는데 영어가 영어 올 A가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영어 올 A가 있다. 전부 다 올 A다. 그래서 이제 동점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3학년 2학기에서부터 3학년 1학기, 뭐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순서로 내려오는데 국어, 사회, 그 다음에 국어, 사회 이런 순서로 해갖고서 또 이제 성적을 비교를 해갖고 이제 동점자를 처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경쟁률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1.5배수를 뽑아요. 자사고들은 거의 2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하는데 여기서 1.5배수를 뽑고, 1.5배수의 이제 면접은 이게 자기소개서에 보통 쓰는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 평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이 심화 또는 다각적인 학습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묻고,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이 있고 인성 영역이 있습니다. 뭐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뭐 이런 거 그 관련되는 거죠. 봉사활동, 리더십 이런 거 관련되는 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점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제일 이제 힘든 부분입니다. 자사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될 때는 보통 학생들이 학업 역량하고 관련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렵다. 자소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 그 다음에는 이 경쟁률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아까 자사고는 몇 배수 뽑는다고 했어요? 1단계에서 2배수를 뽑습니다. 2배수. 그러니까 경쟁률이 2대1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외대부고를 보세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2대1을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B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대1이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B가 있어도 써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대부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지원하면 이제 전국 일반으로 보통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들 2.87대 1, 용인은 2.48대 1 이렇게 나왔었죠. 자, 이걸 보시면 외대부고는 내가 B가 있으면은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상고는 약간 달라요. 상상고는 여학생이 2.8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이전에도 보면은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여학생은 무조건 올 A여야 되고, 남학생은 올 A가 아니었어도 B가 있었어도 합격할 수 있었다. 1단계는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상상고, 외대부고하고 상상고 이 경쟁률을 보시면은 지금은 이래요. 근데 사실 올해는 이 상상고도 B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고도 올해 입시, 그러니까 작년 입시죠. 작년 입시 상황으로 봐서는 여학생은 B가 있으면 안 돼요. 남학생은 B가 있었어도 합격할 수 있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하나고도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학생도 A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민사고는 지원 인원이 지금 이제 30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1단계에서 300명을 이제 통과시키거든요. 총원이 160명인데 그 중에 300명. 그러니까 통과시키니까 한 3명 정도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은 웬만하면 붙을 수 있지 않겠냐. 1단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사고는 좀 B가 있어도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볼 때 그럼 합격 가능성으로 어떠냐. 외대부고는 남녀 불문하고 올 A가 필수고, 상상고는 여학생은 올 A 필수, 남학생은 B가 있어도 가능했었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고도 여학생은 올 A 필수고 남학생은 B가 있어도 가능했던 것 같으나, 민사고는 B가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바로 이거예요. 변수는 학령인구. 근데 사실은 변수가 이것만 있지는 않고, 올해 그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자사고, 외고 폐지하고 관련된 논란이 이제 거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자사고하고 외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컨설팅도 훨씬 더 이제 많이 이제 문의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정책하고 관련된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경쟁률 상승을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학교들은 전부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올 A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게, 학령인구가 21년도 학령인구, 그러니까 21년에 3학년이었던 그 아이들이 43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22년에는 4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늘거든요. 10%. 지금 이제 이건 출생아수인데, 출생아수하고 지금 학령인구는 조금 달라요. 2만 명씩 좀 줄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10%가 차이가 나는데, 요 경쟁률들을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4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0% 는다라고 한다면은 16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대1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 상상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지금 313명인데 여기서 10%만 들어도 340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쟁률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인구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 건데 여기에서 상당히 그 이제 경쟁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다 2대1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친구들 지금 3학년 내신 잘 간수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경쟁률인데요. 외고는 그 자사고보다는 확실히 경쟁률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대원외고 작년 경쟁률인데 딱 한 과 중국어과 1.48대 1을 제외하고는 다 1.5대 1이 넘어갔어요. 왜 1.5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서는 1단계 통과가 1.5배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5배수니까 1.5대 1이 되지 않으면 전원 통과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0.03대 1 정도가 이제 오버를 했고 0.05대 1 오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제 오버가 된 것은 아니죠. 여기 한 명, 뭐 이렇게 2명, 3명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요 정도 인원만 딱 제끼인다라고 하면은 나도 1단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보통 그 1.5가 살짝 넘어간 상황에서 보면은 2학년 B보다는 아까 3학년 2학기에 국어, 만약에 동점자가 있다고 한다면 3학년 2학기에 국어가 이제 국어가 A냐 B냐 이제 이걸 갖고 겨루고 둘 다 A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국어, 사회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 나가서 이제 동점자를 떨궈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는 이제 3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국어나 사회에서 B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사실은 2학년 때 B가 있어도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영어는 올해의 필수입니다. 자, 이제 한영외고가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17대 1.35대 1.5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쓰면은 일단 1단계는 전원 합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해볼 만한 거죠. 이런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7명 오버 했잖아요. 7명. 여기서는 10명이고 7명 오버인데 예, 그다음에 아까 1.5배수에서 10명 제끼는 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7명 제끼는 거 훨씬 더 쉽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B가 있어도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명덕외고인데요. 명덕외고도 여기 그 영어과만 1.55대 1이었고 나머지는 1.5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합격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1.5가 넘는 게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학과가 한 해 높으면은 좀 피해서 쓰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정도지 이 어떤 규칙성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 경쟁률을 예측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렵겠죠. 네, 아직 그 특정 학과만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학과를 제외하고는 B 있어도 합격이 가능한데 사실 그 학과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일외고가 이제 강북에 있는 외고로서는 이제 상당히 선전하는 그런 이제 외고인데 여기 그 보면은 1.505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1.5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안 되는 것은 1.431대 1이었던 중국어과 하나만 이제 이랬던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학년도보다 전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증대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증가했어요.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1.5대 이상이면 영어 올해는 당연히 필수고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B가 있으면은 이제 국어나 이런 데 B가 있을 때 내가 3학년 때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3학년 때는 무조건 전부 다 국어, 사회까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대 외고 이 합격 가능성을 봤을 때 여기서도 이제 변수가 있어요. 일단 영어는 전부 A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 아까 한영외고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작년 상황이었고 올해 상황은 마찬가지로 외고 자사고라든지 이런 특목고 자사고 폐지 이슈가 이제 사라졌고 거의 사라졌다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령 인구가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외고도 지금 이제 성적 간수를 상당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자사고하고 외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성적을 내가 그 1단계에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이 필요해요. 비교과 활동은 사실은 비교과 활동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아까 뭐 선생님 외대부고 같은 데는
아까 학생부 보지도 않는다면서요. 뭐 민사고도 그 학생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두 번째. 대부분의 중학교들, 이제 제 경험으로 볼 때 중학교들의 특수한 중학교들이 있어요. 뭐 이제 영원국제중, 대원국제중이라든지 청신국제중. 이런 학교들은 생기부가 중학생이지만 상당히 빵빵해요. 그리고 뭐 그 독특한 학교들 있죠. 뭐 삼육중학교 같은데 이런 데도 학교 활동, 비교과 활동이 되게 많아서 뭔가 빵빵한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들 생기부가 별로 빵빵하지 않아요. 그냥 빵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들 생기부를 보면은 참 읽을 게 많은데, 이게 뭐 다 읽어봐야 되니까 무슨 내용이 있나, 컨설팅을 하려면. 근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얇아서, 뭐지?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그 생기부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기부 그 자체를 하나고는 생기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기부를 만들어서 학생부를 빵빵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소서 때문에 그래요. 자소서에 쓸 거리가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소서에서 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생기부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소서라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자소서에 쓸 거리가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다음번이군요. 다음번 설명회 때 이제 자소서 관련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자소서에 우리가 보통 쓰는 내용들이 아까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뭐 사례, 경험 사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느낀 점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뭐 수학 문제집 몇 권을 풀었다. 샤프심 한 통을 일주일에 다 없애버리도록 했다. 뭐 오던들 만들면서 공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자소서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거,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하고 연관되는 어떤 학업 활동 주로, 물론 이제 완전히 비학업 활동도 있어요. 뭐 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더십과 관련된 임원 활동이라든지 동아리에서의 어떤 조직 활동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학업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뭐 내가 과학 실험을 한다든지 과학 탐구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학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교직 편집 활동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학업이라고 하는 활동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뭔가 자소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활동과 관련된 어떤 자신의 생기부하고 이제 활동들 이제 상담을 통해 갖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좀 이제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DNA 입시랩에서 이런 컨설팅 리포트를 만들어서 뭐 여기 교과 성적은 이제 뭐 사실상 대부분이 다 A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적을 건 없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수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상을 하기 위한 학교 활동과 관련해서 무언가 어떤 거리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 내용과 보완한 활동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컨설팅 뭐 다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은 이런 것은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DNA 입시랩에서 그래서 이제 자사고하고 외고 입시를 이제 타깃으로 해서 이제 연간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 먼저 사실 예전에는 뭐 1월 달부터 진행을 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5월 달에 진행을 해도 좀 빠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5월 달에 아까 비교과 활동, 특히 이제 자소서에다가 쓸 학업 활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필요로 하고, 이 점검이 됐을 때 5월 달에 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에는 내신을 이제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비교과 개인 수업이나 뭐 독서 수업 등을 통해서 비교과 활동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일단 자소서 초안을 한번 써보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소서를 이게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소서를 딱 완성한다기보다는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내가 쓸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상하네. 내가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나 어떤 학업 능력 향상과 관련된 활동 내용으로 한 3꼭지, 못해도 2꼭지에서 3꼭지는 써야 되는데,
아, 이거 한 꼭지를 도저히 못 쓰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자소서를 써봐야 그걸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한번 써보면서 부족한 내용이 뭔가를 확실하게 이제 보완하는 것을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소 수업을 듣거나 뭐 이제 독서 수업이나 아니면 기타 비교과 수업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9월 말 정도부터 해서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은 10월 초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한 주 정도 쉬기도 어렵게 하고서 11월 한 10일 정도면은 기말고사가 다 끝나요. 3학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말고사가 그러니까 여름방학 끝나고부터는 사실상 이 자사고, 외고, 입시 준비는 전혀 못해요. 내신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내신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11월 10일에 10일경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그때부터 자소서를 완전히 완성을 하고 면접 준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소서를 이렇게 빨리 써야 되느냐? 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1단계에 합격하고 나서 자소서를 쓰겠다 하면 3일 만에는 자소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자소서와 생기부를 바탕으로, 특히 이제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 문항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가 나와야 면접 준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완성하는 게 11월에 되는 것이 가급적인 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문항을 한 뭐 60개에서 적게는 40개, 많으면은 뭐 80개 이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처음으로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12월에는 이제 그 파이널 면접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모의 면접이죠. 시뮬레이션인데, 우리가 모의 면접, 1대1로 진행되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실제로 질문을 던지고 추가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이 어떤 압박 면접에 이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면접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빵꾸 난다고 그러죠. 구멍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학업과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 인성과 관련돼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마련을 이제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다 해 나가게 됩니다. 추가 질문 대비 연습, 우리가 소위 이제 털린다라고 하는데, 이 털리지 않게 추가 질문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DNA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간 계획은 이렇게 짜고 있고요. 예, 저희는 사실 선생님이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명순 부소장입니다. 제 사진 좀 크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일단은 정예 멤버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다 제가 넣지는 못했어요. 저희 뭐 이제 수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또 의학 계열이나 생명과학 또는 약학이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또 하시는 선생님이 또 있는데, 일단 여기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면 저희 방희근 선생님, 네, 그 의대 구술하고 뭐 연세대 의대 교과나 뭐 종합전형 이런 데서부터 우리 뭐 애들 비교과, 독서 등등 이런 것들 전천후로 다 하시는 이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의대 또 하면은 의대 MMI 면접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이 저희 이재은 선생님입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거의 일단 의대에 수업하면은 아 그렇지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자소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수업들을 이제 하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저희 방희근 선생님하고 이재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재은 선생님은 독서, 그리고 방희근 선생님은 비교과 활동을 이제 자소서에다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실 거고요. 저희 또 이제 면접, 그 자사고 쪽에서 이과 면접을 또 이제 맡아주실 선생님 이충훈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래에 계신 선생님들, 이제 여기 이태재 선생님은 전천후입니다. 그 자사고의 이과 친구들과 그리고 문과, 그 인문 계열 외고 보는 친구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다 보시는 선생님이고요. 영재학교 아이들 자소서까지 이제 진행을 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 잘하시고요. 저희 여기 이제 인문계열 이제 맡아주시는 외고 쪽 담당해주시는 장지혜 선생님, 최윤실 선생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충훈 선생님하고 장지혜 선생님이 저희 세 번째 설명회에서 면접과 관련된 그 말씀을 이제 자사고하고 외고 쪽으로 딱 이게 따로따로 이제 또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자사고하고 외고 입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커다란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또 이제 나오면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시즌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조금씩 이제 수업들이 개설이 되거든요. 뭐 5월에도 임시로 여는 수업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상담실을 이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 설명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그 저희 이제 어머님들 일단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어머님도 혹시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채팅창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답변들은 여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사고하고 외고를 진학한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번 그 아이의 선행 정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따져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최종 목적은 대입이지 고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가 자사고나 외고에 갔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 가서 내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와서 남들 이제 들러리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입시에서 훨씬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은, 야, 하나고 정말 좋은 학교,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하나고 정말 좋은 학교야.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갔지만, 실제로 하나고에 오는 친구들이 쟁쟁한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내신을 진짜 바닥으로 깔아주면은, 문제는 난 수시로 못 가고 그 학교에서는 정시 대비도 그렇게 시켜주질 않기 때문에 정시 입시에서도 제가 자신이 이제 성공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질문 올라왔는데요. 지금 진선 요구는 몇 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순위는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진선 요구는 서울대 입시 실적으로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올해는 진선 요구가 상당히 그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상당히 잘했어요. 합격자가 제가 알기로 3명이 나왔거든요. 3명이. 근데 사실 이제 중동고 같은 데도 올해에서는 서울대 의대가 3명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실적인 거죠. 지금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채팅 어디 보다가 놓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뭘 놓친 것 같아요. 중1 때 자율동아리도 챙겨야 하나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율동아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그냥 휙 하다가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 4월 초인데 지금 자율동아리 현재 뽑고 있죠. 자율동아리도 조직할 수 있으면 공식 동아리도 하고는 있을 텐데, 챙겨야 하는 건 아닌데 할 수 있으면은 저는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해에 가서도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자사 특목 입시가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한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일단은 대입에서도 되게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본 친구가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내가 이 고등학교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거 있지, 그런 방식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학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듯이, 자율동아리도 1학년 때부터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해보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동아리도 운영도 해보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좋죠. 해보지 못하면 좀 어렵죠. 네. 네. 정시가 확대되고 학종이 줄어들면 하나고는 불리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좀 불리해 보이기는 해요. 그죠? 하나고에서 이제 수능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시가 늘고는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시가 그 보면은 서울대가 지금 30% 안팎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간신히 지금 늘려놓은 거거든요. 원래 뭐 30% 다른 학교도 30% 찍을 때 서울대학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정시가요. 대부분 수시였는데 그리고 고대가 지금 많이 늘었죠. 고대가 한 40%까지 늘었고 그리고 연세대가 한 35% 되는 것 같아요. 정시가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가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세대가 35%, 고대가 40%.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정시가 단일 전형으로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고 같은 데서 아까 수시에서 들어가는 인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현재 이미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시로는 늘릴 만큼 상당히 늘려놨어요. 예, 그래서 정시로 더 확대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서울대 같은 데도 그렇고 연세대나 뭐 아니면은 고려대나 이런 데도 이제 더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고가 거기 뭐 더 힘들까?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입시가 올해 이제 올해부터가 아니라 이제 정시가 점점 늘어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하나고에서 수시형 학교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정시 준비도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사실 뭐 정확하게 모르죠. 이제 그냥 제 추측인데 뭐냐면은 영재 학교 친구들이 사실 정시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시 준비를 안 했고 학교에서 정시 준비를 시키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에서 학종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저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시 공부를 이제 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제 학교에서 준비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별도로 자기가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하나고도 지금 정시가 좀이라도 더 확대되거나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도 정시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학과 제가 방금 놓쳤는데 넘어갔어요. 외대부고 수학과학 선행이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나요? 이건 지금 아이들마다 좀 천차만별인데요. 일단 제가 봐왔던 친구들 대상으로 볼게요. 자사고 준비를 시켜갖고 이제 외대부고 준비를 시켜서 이제 들어갔다가 뭐 이제 서울대 의대도 가고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선행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등학교 과정이 거의 끝나 있다. 예, 이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완전 독보적인 최상위.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써갖고서 의대를 이제 진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행이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렇고 보통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내신 3등급 정도 3점대 초반 정도 맞아서 이제 또 서울대 이제 가는 친구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단은 수원 수투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끝내죠. 그리고 물, 원, 화, 원, 투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까지는 거의 투가 이렇게 다 돌아가고 이제 그 생명이나 이제 지구과학은 뭐 이제 좀 놔뒀다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원 정도를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많고요. 하나고 간 친구도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고에서 그 이제 상당히 수익권에 있었던 그러니까 거의 그 최상위권에 이제 같이 이제 포진해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수학하고 과학은 거의 다 끝내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가 봤던 친구들은 거의 끝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물투, 화투 이런 거 다 끝내고 갔으니까 네.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합격자 링크는 좀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집계만 하고, 네. 저기군요. 대입 합격자군요. 네.
고입 면접 준비는 학교별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상상고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상고가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 이제 창의융합 그 면접이라고 돼 있는 그 면접이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인성 독서가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상상고는 그렇게 8월에 이루어질 거고 사실상 외대부고나 하나고는 반 독립적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사실 합쳐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소서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 기반 면접들은 자소서 생기부를 아이들한테 저희가 받아서 문제를 쭉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면접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 뭐 반을 사실 합쳐서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민사고는 저희가 좀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고 같은 경우는 아까 국수형 인성 이제 공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나 과학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과목들을 다 열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이게 쪼개지다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는 그 민사고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고는 그 따로 열지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고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저희가 수업들을 이제 뭐 그 면접 자소서하고 면접 수업은 이제 다 열고 있으니까요. 입시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면접이 약간 독특하게 진행이 되는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 수학 외에 외고에서 선행을 반드시 해가야 하는 과목, 글쎄요, 선행으로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죠.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그 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문법이라든지 독해 이런 것들은 엄청 열심히 파놓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어과를 간다거나 뭐 일어과를 간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스페인어과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은 그 해당 언어는 공부를 좀 해놓고 들어가야죠. 왜냐면은 시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어떤 학교들 많을 때는 뭐 그 외국어 과목만 8단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내신을 이제 갉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해당 외국어를 좀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외고에서는요. 예. 그 외고 지원 예정인데 교내 대회 상장 필요할 거였는데 교내 대회 상장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컨설팅 리포트에서 수상을 써놓은 이유는 수상은 그냥 다 지워지고 들어가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수상과 관련된 언급을 자소서에서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다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소서에다가 쓸 때 내가 대회에 참여를 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또 뭔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경험이 있었다면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게 무슨 대회고 무슨 수상을 탔고 이런 내용 다 빼고 쓴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소서에 쓸 거리가 있나를 보기 위해서 본 것이지, 네, 수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수상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타이핑이 안 돼요. 네. 지금 서울국제고 지원자들 수준이 어떤가요? 경쟁률과 선행 수준이 센가요? 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번에 국제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국제고는 지금 빼놨는데, 국제고가 외고보다 경쟁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들어가기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제고도 인문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행 정도로 볼 때 자사고나 이런 데만큼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해놓고 들어가지는 않는 편인 거죠. 자, 혹시 지금 질문들이 중1, 2 임원 했는데 중3 때도 임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딱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뭐 학업에 그렇게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내가 학업에 손실이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컨설팅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보면은 인성과 관련돼서 쓰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갈등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1, 2학년 때든지 뭐 이렇게 딱 찾아봐도 뭐가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임원을 하면서 네가 이런 것들 한번 기획해서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임원이기 때문에 좀 해봐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임원하면서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방해를 받는다 이러면은 좀 힘들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생은 임원을 해갖고 공부에 방해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랑 좀 달라서. 예. 컨설팅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컨설팅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지금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좀 컨설팅이 봄부터 지금 챙기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과 지금 이제 내신 들어가잖아요. 내신 들어가는 시점에서 도 하고 요거 끝나고서도 진행이 되고, 지금 3월 달부터도 컨설팅을 꽤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일단 그때 와서 진행하는 것은 내가 여기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컨설팅은 뭐 필요하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컨설팅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좀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임원 활동은 직접적으로 서술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어느 영역에 쓰냐면요, 인성 영역에 씁니다. 보통 외대부고에서 그냥 여기서 잠시 말씀드린 외대부고에서는 우리 인성 영역에서 봉사활동 같은 거 보다도 그런 리더십 활동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보통은 이제 봉사보다 그런 쪽으로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쨌든 임원 활동은 네, 인성 영역에서 많이 씁니다. 예. 자, 외고의 경우 정시 대비는 어렵다고 봐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학교 특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특성, 학교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제 그 설명의 자료, 어머님들 아마 거기 자료로 다 올려놓은 링크 걸어놓은 자료에도 이제 들어있는데, 대원외고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서는 정시로도 서울대 합격자 수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원들을 보시면은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원외고 같은 데는 외고임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영외고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는 한데, 그게 일단 학교 분위기랑 비슷하고, 내가 정시 준비를 좀 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시는 보통 대치동 같은 이런 그 학원에 많이 의존을 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 외고를 갔어도 뭐 내가 주말에 이쪽에 학원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정시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원외고 같은 데는 또 이제 정시 상당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한영외고에도 한번 전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전화도 해봤고 뭐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신들도 그 정시 준비를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이제 3학년 때 수업 진행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국영수 문제를 낼 때, 그 문제 유형을 이제 수능형으로 바꿔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기는 한데,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능형으로 이제 낸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학교들에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화외고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경쟁률도 상당히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굳이 특별한 컨설팅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은 학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올해는 경쟁률이 좀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입시 실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이화외고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봉사활동도 큰 의미를 둬야 하나요?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에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봉사활동에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인성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갖고 자소서를 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기부상에서는 지금 생기부를 잘 보통 중학생들은 만들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은 특정 학교들, 어떤 학교들은 너네들이 써갖고 와, 우리가 반영해줄게. 뭐, 걸러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하고, 어떤 학교들은 뭐, 그렇지는 않아도 학생들, 선생님, 저 이런 활동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주는 학교도 있는데, 중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할 때도 이런 활동을 하고, 선생님한테 부탁은 드려봐라. 라고 하지만 사실 생기부는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선생님, 너네가 넣어달란다고 해서 넣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점은 꼭 알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생기부가 그렇게 빵빵하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뭔가 봉사하고 관련된 활동은 훨씬 더 없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 그 봉사활동은 크게 평가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기 질문에 동아리도 동아리장이었을 때 좋다고 활동만 하는 건 소용없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내가 동아리장을 해서 그러니까 동아리장을 해서 동아리장의 어떤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면 동아리장이 상당히 또 의미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동아리에서 내가 그냥 동아리 부원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했는데 이 동아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과학 실험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수학 탐구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회 토론이라든지 사회 이슈 이런 토론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활동이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 동아리 활동이 나의 어떤 심화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하고 통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활동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고 입학의 경우 한 학기에 역사와 사회가 함께 있으면 일단 사회 우선이죠. 네. 그리고 현재 중1 자율학기제라 내신이 없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대원외고 입시를 위한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은 수학입니다. 수학. 문과로 진학을 해도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학이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고에 진학을 해서도 수익권에 들려면은 수학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시 경쟁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이과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수학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말하는 공부 방법이 사실 많이 맞아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해갖고 준비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진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놓쳤는데 여기 있군요. 예, 독서만 신경 쓰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독서는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독서는 예, 지금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표면적으로만 딱 생각을 해갖고 접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입시에서는 생기부의 독서 활동란이 이제 반영이 안 됩니다. 미반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독서 활동란은 줄어들었어도 우리가 독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여기에다 독서 활동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과 성적이 나오고 그 성적 밑에 그 공부한 것들 내용들 쭉 적어주는 부분이요. 거기에서도 대부분 이제 독서를 중심으로 해갖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발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독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얘가 진짜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단순히 그냥 뭐 했다라고 쓰는 것보다 어떤 예를 들어서 화폐 연구 그러면 화폐에 대해서 탐구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화폐 탐구를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받는가 그걸 독서를 바탕으로 해서 써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는 어쨌든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임원의 경험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네요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임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입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기부는 딱 결과만이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자소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임원을 하지 않았어도 뭔가 리더십이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걸 자소서에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고라든지 상상고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생기부잖아요. 아까 외대부하고 민사부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자소서 중심으로 본다고 했지만, 근데 이렇게 생기부를 보다가 보면은 뭔가 모둠 장이 된다거나 조장이 된다거나 뭐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조를 모아서 할 때마다 이렇게 리더십 있게 뭔가 뭐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자, 일단 한 요런 정도, 요런 정도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뭐 더 올리시면은 지금 채팅창에는 올리셔도 이제 저희가 이게 끝나서 더 이상 이제 저기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 입시하고 관련된 자료들 저희 밴드에다가 또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밴드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에다가 밴드 주소 한번 이따가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